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BP본부 PBB 사업실 민상기입니다. 앱, 데이터 서비스, 액세서리즈. 네, 많이 들어본 단어들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의 일상화가 돼버린 서비스 또는 기능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미 먼 역사가 돼버렸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당시 정말 파격으로 느꼈던 건 다양한 서비스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올리고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연하게 이 스마트폰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다양한 외부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앱 환경,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외부에 오픈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이터 오픈 서비스, 케이스, 배터리, 충전기, 카메라 등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이를 가능케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이 기능들은 한마디로 스마트폰과 외부를 연결하는 창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구를 통해 스마트폰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 물론 거대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스플레이 활용뿐 아니라 자동차 데이터 활용, 확장 작업을 위한 인터페이스가 마련된다면 자동차도 다양한 활용도를 가질 수 있게 되고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넓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ST1은 이러한 개념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첫 발을 내딛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양한 확장 작업이 가능한 외부 오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차량을 사용하시는 고객사, 다양한 용도에 맞춰 차량을 제작하시는 특장사, 차량과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까지 참여 가능한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먼저 ST1은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만들어서 기존에는 탑재하기 어려웠던 고객사 앱을 탑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물류 운송사들이 사용하는 물류 배송 관리 시스템 TMS 앱의 경우 대부분 기사님들이 스마트폰이나 별도 단말기를 사용해서 배송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이 TMS 앱이 차량 인포테인먼트에 탑재되면 다양한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손쉽고 편리하게 배송지 확인, 배송지 간 최적 경로 안내, 실시간 접수 사항 확인들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특수 목적의 앱들을 개발하고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오픈 API 서비스입니다. ST1의 차량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분석된 데이터들이 서버로 올라가고 차량 관리 시스템인 FMS 등 다양한 외부 어플리케이션에 원하는 시간, 형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에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해서 데이터를 추출했으나 ST1은 바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어서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고 또한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기존의 단말기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배터리 잔량, 타이어 공기압과 같은 차량 상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외부에 있는 관제센터에서 차량과 냉동기를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차별화하는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저희는 고객분들께 이와 같은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컨설팅 프로그램과 함께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요소를 반영한 FMS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부터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입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는 말 그대로 ST1 샤시캡 내 외부에 별도의 커넥터를 제공해서 특장사들이 차량의 전원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통신 데이터 및 후방 카메라 장착 등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급차, 경찰 작전 지휘차, 전기 자전거 배송차 등 다양한 목적의 모델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ST1 샤시캡의 다양한 확장 작업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서비스 포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포탈은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을 위한 바디빌더 매뉴얼과 차량 인증에 필요한 서류 지원, 기술 Q&A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오픈 인터페이스, 데이터 오픈 API 서비스, 플러그 앤 플레이 세 가지 요소는 처음 시장에 소개해드리는 내용인 만큼 고객분들께 충분한 설명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데이터, 인포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확장 솔루션 제공을 위해서 전문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객사에서 요청하실 경우에 별도의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전기차에 필요한 충전 솔루션, 보험과 같은 특화 상품도 함께 제안드릴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상품 진화에 맞춰서 고객을 대하는 방식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ST1은 샤시케 평대 하드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첫 모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확장성을 제공해서 고객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SDV로 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인 ST1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ST1의 특장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자동차 PBB 디벨롭먼트 오세훈 상무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PBB 엔지니어링 센터에서 ST1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는 오세훈입니다. 그 비즈니스 플랫폼의 첫 번째 모델인 ST1 카고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ST1 카고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ST1은 물류 및 유통 분야의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되었으며 배송기사분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사업자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 고객사의 주된 요구사항은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에도 진입이 가능한 차량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반된 두 개의 요구사항을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는 고민 끝에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저상화 구조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상화를 위해 차체 언더바디와 서스펜션 설계를 새롭게 착수하였고 수십 번에 걸친 설계 변경과 해석 검증을 반복하면서 저희는 마침내 딜리버리 차량에 적합한 저상화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실현하였고 차량의 전고를 2230mm로 낮춰 지하주차장 진입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사님들의 실제 작업 환경을 분석한 결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되는 승하차 동작과 낮은 카고 높이로 인해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서 소개드린 저상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380mm 높이의 스텝을 적용하여 카고 내 승하차 시 무릎과 다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또한 카고의 실내고는 1700mm를 확보하여 허리를 굽히지 않고도 상하차 작업을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택배 차량의 경우 도어 락킹 구조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 도어를 열기 위해서는 서너 단계의 동작이 필요했습니다. 기사님들은 하루에도 80회 이상 반복적으로 도어를 열고 닫아야 하기 때문에 손목과 팔 관절을 무리하게 쓰고 있었으며 어떤 기사님들은 도어를 그냥 열어둔 채로 배송지를 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배송 중 반복되는 도어 개폐 동작을 줄이기 위해 단 한 번의 터치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하였고 리어 트윈스윙 도어에는 핸들을 당기면 바로 오픈이 되는 전자식 락킹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추가로 모든 도어를 한 번에 잠글 수 있는 센트럴 도어 락 기능을 통해 배송 시 물품의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였습니다. ST1은 76.1kWh 배터리를 장착하여 한 번의 충전으로 카고 모델은 317km를, 냉동 모델은 298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350kW 초급속 충전을 통해 배터리 잔량 10%에서 80%까지 단 20분 만에 충전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행거리 증대와 빠른 충전을 통해 충전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배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ST1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한 딜리버리 특화 사양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1분 1초가 소중한 기사님들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순간 시동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고
동시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활성화되어 다음 목적지로 안내를 시작하는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 기능을 당사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배송 중 반복되는 도어 개폐 동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사님이 물품을 하차한 뒤 차량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도어가 닫히는 스마트 워크 어웨이 기능도 개발하였습니다. 배송 중 대부분의 사고는 주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고 후방에 초음파 센서를 탑재하여 후진 시 카고 상단에 충돌이 예상이 되면 미리 경고를 해주는 카고 후방 충돌 경고 기능도 신규로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배송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ST1은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기사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충돌에 유리한 세미보니 타입의 디자인 적용 및 구조 설계를 통해 충돌 안정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의 에이다스 기능을 탑재하여 주행 및 주차 시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택배 차량의 경우 측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강한 행풍으로 인해 차량이 흔들리거나 경로 이탈 시에 차량의 자세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행풍 안녕 제어 기능도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안전 시스템의 적용을 통해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ST1에서는 콜드체인 대응을 위한 카고 냉동도 개발하였습니다. 800V 냉동기 시스템과 열 전도율이 낮은 단열재를 적용하여 냉동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존 냉동 차량의 경우에는 냉동기 제어를 위해 별도의 단말기를 장착해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ST1에서는 차량 내 탑재되어 있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냉동기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최적화된 냉동 성능과 냉동기 전용 앱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향상하였고 배송 상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물류 사업에 특화된 ST1 카고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ST1을 시작으로 저희는 앞으로도 시장의 요구와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하는 차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ST1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T1의 확장성과 카고 모델의 개발 스토리 및 특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앞서 설명드린 ST1의 활용성에 대한 라이브 시연이 있겠습니다. 방금 전 오세훈 상무님이 발표 때 보셨던 것처럼 ST1 카고는 2.23m로 낮아진 전고로 2.3m 높이의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서 어디든지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시연자가 차량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내렸는데요. 자동으로 ST1의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ST1 카고는 운전자가 타고 내리는 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시동이 켜지고 꺼지는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동을 켜고 끄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상하차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배송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고의 후면에 물건을 내려볼 텐데요. 리어 트윈 스윙 도어는 별도의 축돌 입체가 필요 없고 전동식 락킹이 가능하여 편리하고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열리기 때문에 손목의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또 차량의 문을 완전히 개방할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는 90도로 고정되므로 편리한 배송 작업이 가능하고 또 갑작스러운 도어의 움직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줍니다. 또한 상차 작업 등 도어 완전 개방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차량 측후면부에 자석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편리한 작업과 사고 방지가 가능합니다. 그럼 택배를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낮아진 스텝고와 와이드 리어 스텝으로 오르내리기가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또한 실내고가 높아져서 실내에서도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싣고 내리실 때 특히 무릎이나 허리,
손목에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처럼 ST1 카고는 신체에 가는 부담은 줄이고 쾌적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적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내려야 할 물건은 적재함 안쪽에 있습니다. ST1의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하차해 볼 텐데요. 이 도어 핸들을 가볍게 한번 젖히면 자동으로 도어가 열려서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덜어주고 이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상하차가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운전석에서도 버튼 조작 한 번으로 쉽게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열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닫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는데요. ST1은 실내의 버튼을 통해서 간편하게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배송 장면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하는 일이 문을 열고 닫는 일인데요. ST1은 운전석에서 측면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조작할 수 있어 작업 시간 단축을 도와줍니다. 지금 적재함의 도어를 연 상태로 기어를 변속했는데요. 적재함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변속 시에는 클러스터를 통해 경고를 해주는 카고 열림 주행 경고가 작동됩니다. 배송 시에 리어 도어를 연 상태로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또 사고 또한 많은데요. ST1 카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제 업무의 마무리를 위해서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배송 업무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바로 주차를 할 때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연자가 완벽한 주차를 하지 않고 하차했는데요. 주차를 하시다가 보면 타고 내리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키로 차량의 전진, 후진을 제어할 수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도 불편함 없이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전하고 스마트한 배송을 만들어주는 ST1 카고를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오픈 API가 현대차 최초로 도입된 차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출시한 카고와 카고 냉동 모델에서는 어떻게 적용됐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질문에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PBB 사업실 민상기 실장입니다. 먼저 데이터 API를 좀 설명을 드리면 API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외부에서 쓰기 편하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 쓰는 하나의 이제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데이터 API의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내느냐보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고객사분 중에 한 분은 전기차를 이제 몇 대를 이제 굴리시는데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 정보를 미리 알면 도착했을 때 얘는 뭐 충전을 한다, 얘는 뭐 주차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내부 이제 그 운영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 API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내느냐보다는 외부에서 그걸 얼마나 다 활용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자체 서비스를 한 2가지 정도 또 준비를 했는데요. 그 카고하고 그다음에 냉동 카고 2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FMS가 있습니다. 플릿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다양한 차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안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FMS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그 냉동 카고 같은 경우는 냉동 온도 기록계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페이퍼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제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FMS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모바일로 전송을 하거나 하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2가지 정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준비를 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스마트한 모델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번째 질문입니다. 이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출시가 됐는데 PBB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이 부분도 제가 답변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PBB라는 용어부터 좀 정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플랫폼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뭐 3가지 인터페이스가 외부에서 이제 활용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자체가 결국은 PBB라는 거는 퍼포스 빌트 비클이기 때문에 물류사가 됐든 택시가 됐든 렌터카가 됐든 원하는 대로 차들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활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하나의 PBB의 플랫폼 특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BB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는 사실은 ST1은 그룹사에서 최초의 PBB 요소가 담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ST1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플랫폼 요소들이 전방향적으로 수평 전개가 돼서 다양한 차종들이 아마 소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ST1은 개발 과정부터 국내 주요 유통기업과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T1의 B2B 협업 파트너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제가 답변 네. 드릴게요. 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지금 ST와는 개발 과정부터 물류 및 유통과 관련된 어떤 고객사와 긴밀히 협업을 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ST1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한 기업들은 뭐 CJ 대한통운, 롯데, 컬리 이렇게 해서 총 18개 업체들이 참여를 좀 했었고요. 그 협업 방식은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좀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 고객사 사정에 따라서 뭐 어떤 고객사는 2주, 그다음에 어떤 고객사는 한 2달 정도의 차량을 좀 제공을 하고 고객사는 그 차량을 실제로 비즈니스에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장점은 장점대로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해주셨고 거기에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그 사항을 저희들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들은 그거를 좀 개선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네,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옆에 계신 그 디벨롭먼트 부문하고 사업 부문이 한 조직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고객사 피드백 반영들을 그때그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바로바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직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답변까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전기버스 등 국내 시장에 새로운 경쟁 요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용차와의 차별화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상품 운영 2팀의 김우석 팀장입니다. 일단 앞서서 소개드렸던 ST1의 장점들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이미 다 말씀이 조금 되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ST1에는 76.1kWh 배터리가 탑재되고 공력을 고려한 디자인과 설계가 되어서 국내 소형 상용 시장에서 가장 긴 거리에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800V 충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분 만에 10%에서 80분까지 완충되는 그런 충전 속도의 그 단축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그 ST1의 중국차와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 ST1을 개발하면서 저희는 시장의 고객분들과 고객사들의 니즈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객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지, 어떤 그 일을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지 이런 과정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그 결과 편의 사양과 안전 사양들에 대해서는 기존 다른 소형 상용뿐만 아니라 중국 상용차 대비해서도 월등히 우세한 상품성을 확보했다라고 저희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차별화점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그 보조금, EV 보조금 제도가 24년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충전 속도라든가 배터리 효율을 고려한 보조금 제도가 조금 보완이 되었는데요. 그 측면에서 저희 ST1은 그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개발되었고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ST1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3가지 정도 좀 요약을 드렸고요.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국내 시장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최적화된 어떤 모델로서 개발됐다는 점, 이 점이 어떻게 보면은 ST1의 가장 근본적인 또 차별화점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월등히 우수한이라는 단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사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터 EV는 단종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 질문도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ST1은 포토와는 다른 비즈니스 플랫폼 최적화 모델로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그 소형 상용 시장에서의 탑차 대비해서 차별화된 또 향상된 물류 배송 그 작업에 특화된 차량이라고 저희는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기존 포토와는 차별화된 전혀 다른 라인업의 모델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저희는 현재까지 포토의 단종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현장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알테임나 이우택자입니다. 저는 그 배송지나 물류 같은 특수목적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눈에 띄는데요. 이게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고객사, 그러니까 뭐 물류회사나 유통회사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심었을 때 현대차가 정보를 수집하는지, 수집하면은 그 고객사의 어떤 기밀이라든지 이런 게 새어나갈 우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구조적인 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스마트폰에도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활용되어 있는 데이터가 어플리케이션으로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 데이터가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어플리케이션한테 가긴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는 구동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뭘 했는지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그런 데이터들은 구조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면 이 친구는 통신을 통해서 고객사 서버에 직접 붙어 있게 되고요. 중간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안 돼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데이터, 차량 데이터나 필요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이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왼쪽에. 네. 네, 뉴스의 박경보입니다. 저는 수요와 시장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류업체 대부분 기사님들은 사실 본인 개인 소유의 지입차를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 가격이 기존 포터보다 많이 비싼데요. 근데 포터가 단종되지 않고 그대로 같이 판매된다고 보면 기사님들이 큰 돈을 들여서 ST1을 구입할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판매 장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수요를 이끌어낼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포터 EV 모델과 이 ST1을 같이 시장 내 공존하게 되었을 때 수요의 간섭 이런 것들은 고민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 ST1을 개발하면서 ST1의 개발 취지, 기본 컨셉 자체가 어떤 새로운 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의 모델로 저희가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기존의 포터 그 고객분들과는 좀 더 차별화된 고객분들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뒤에서 실제 모델들 저희가 이제 구현한 모델들을 보시겠지만 단순 택배와 물류뿐만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된 비즈니스,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확장된 비즈니스까지 가능하게 된 이런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좀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서 기존의 물류나 택배 경우에도 그 현재 이미 뭐 택배사나 이런 데에서 관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거는 지금 차량과 관제 시스템이 이연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ST1 같은 경우는 차량 내에서 관제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구비되어 있고 또한 어떤 오픈 API 같은 어떤 서비스를 거기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ST1이 가진 물류 택배 사업에서의 어떤 장점도 충분히 어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측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포터 EV 대비해서는 가격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ST1이 갖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장점, 길어진 AR, 그다음에 적재량의 증대 이런 부분들은 실제 고객분들이 유지하실 때 차량을 유지하고 운행하실 때 TCO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향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실 때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향상도, 어떤 증대도, 또 성공도 조금 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 ST1이 시장에서 수요를 충분히 확보하고 고객분들에게 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이쪽에 앉으신. 네, 안녕하세요. 모토매거진의 이승용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제가 지금 1회 완충 주행 거리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택배나 카고, 냉동 같은 짐을 실어 싣고 운영할 때가 많을 텐데 그러면 짐을 가득 실 수 있는 용적과 그다음에 그 무게로 일에 완충했을 때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특장 모델에서 지금 카고 모델하고 카고 냉동 외에 아까 광고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그 특장 디자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현대차가 어느 한 일부 특장 업체와 개발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제 특장은 제가 예, 그 주행거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일반 카고 모델의 317km랑 그다음에 냉동의 지금 298km는 그 연비를 측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투업 조건에 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측정을 좀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기에 풀로 하중을 실었을 때 그런 게 좀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다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정확히 지금 어떻게 나올는지는 이 부분에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지금 그 나온 수치들은 그 환경부나 여기에서 어떤 그 연비 측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장 부분에서 여쭤보신 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현대차의 특장에 관련된 역할은 아까 제가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특장사들이 잘 개발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셨던 이제 샤시캡 모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특장사들 입장에서 처음 가지고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적인 서포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엔지니어링 서포트, 아까 뭐 데이터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첫 번째고요.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장사들이 사실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는 이제 여러 가지 특장차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전적으로 특장사들이 했고요. 다만 저희 이제 그 현대차에서 필요로 하는 또는 그 좀 물량이 많은 이런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장사랑 해서 이제 만드는 제품들도 아마 곧 소개를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